안녕하세요. 미디어 심리학 4주 2차 시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4 감각과 지각입니다. 먼저 신경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복축 흐름은 벤트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업을 가로질러 축두엽의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물체의 모양과 정체, 다른 말로 무엇인지를 표상하는 뇌 영역을 포함합니다. 복축 흐름은 무엇 경로, what pathway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뇌졸중 등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윗부분의 배측 흐름은 dorsal stream이라고 하는데 시업에서 위로 가서 두정엽으로 이동합니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다른 말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하는 뇌 영역에 연결됩니다. 배측 흐름은 공간적 관계를 지각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어디 경로, where pathway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편 어떻게 경로, how pathway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각은 지각한 것의 제인입니다. 시각적 주의는 각각의 특징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접착제입니다. 결합 문제는 바인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처리된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단일한 대상으로 통합되며 지각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합에서 착오도 발생합니다. 착각 접합은 illusory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대상의 여러 요소들이 잘못 결합, 접합되는 지각적 실수입니다. 특징 통합론은 feature integration theory인데 자극을 구성하는 각각의 특징을 탐지할 때 초점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결합시킬 때 초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착각 접합을 실험한 예입니다. A번에서는 A를 빨간색, X를 파란색으로 프레젠트 했는데 B번의 결과는 A를 파란색, X를 빨간색으로 잘못 리포트 했습니다. 이는 illusory conjunction에 해당이 됩니다. C번은 X를 T로 잘못 레터를 미스리포트 하거나 X의 색깔을 녹색으로 잘못 미스리포트 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뇌는 결합 과정에서 복축 흐름과 배축 흐름과의 시각 관련 영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둑의 자기 자극은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하는데 약자 TMS입니다. 머리에 자기장을 놓아 일시적으로 뉴런의 활동을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정엽의 손상이 착각 접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각은 비전형적인 특성 결합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주의, attention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각에 의한 물체 제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쓴 알파벳과 문자는 다양한 크기, 모양, 모서리 및 방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체를 제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각 향상성은 perceptual constancy라고 하는데 감각 신호의 여러 측면들이 바뀔지라도 지각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러분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짧게 머리를 커트하고 나타나도 여러분은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 제인 과정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각적 업적으로 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각되고 있는 물체에서 사소한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각 시스템이 공경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의 비효율성은 매우 압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물체 제인은 특징 탐지기 작동으로 인해서 매우 부드럽게 전개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단원적 견해, 모듈러 비율을 주장합니다. 전문화된 뇌 영역이 물체를 탐지하고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분산적 표상,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주장합니다. 뇌 영역의 활동 패턴이 물체를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지각적 집단화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성, 폐쇄성, 연속성, 유사성, 근접성, 공통 운명인데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단화는 배경으로부터 한 물체를 시각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크기와 모서리의 할당이
시각에 의한 물체 재인에 단서를 줍니다. 에드거 루빈은 가역적 형 바탕관계, Reversible Figure, Ground Relationship이라는 착각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지각 조직화 사례를 보신 후 루빈의 형을 바탕으로부터 분리하기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각 조직화의 6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 simplicity인데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closure라고 하는데 시각적 장면에서 빠져있는 요소들을 채워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 continuity인데 같은 방향을 가진 모서리나 윤곽들을 함께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사성, similarity인데 색, 밝기, 모양 혹은 결이 비슷한 영역들은 같은 물체에 속하는 것으로 지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접성, proximity인데 가까이 함께 있는 물체들은 함께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통운명인데 common fate라고 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시각 이미지 요소들은 단일한 이동 물체의 부분들로 지각됩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여러분의 디자인 임팩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습과 함께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플리시티입니다.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지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왼쪽에 있는 의자를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음은 similarity입니다. shape, size, color가 유사하면 group together, 하나의 그룹으로 되거나 related, 관계 있는 것처럼 지각됩니다. 왼쪽 그림은 그룹핑하기가 어렵지만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과 원으로 쉽게 그룹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원의 사이즈로 그룹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색깔로 그룹핑이 됩니다. 다음은 proximity입니다. 물체가 서로 가깝게 놓여 있으면 멀리 있는 것보다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closure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missing information이 있으면 그거 채워놓고 갭이 있으면 무시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figure and ground입니다. 우리는 물체를 전면에 있는 어떤 원소로 볼 수도 있고 후면에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두 개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녹색의 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continuity입니다. 우리는 라인들을 연속적인 움직임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세 개의 쉐입이 서로 연결된 것보다는 두 개의 곡선이 서로 겹쳐진 곳으로 우리는 지각을 합니다. 다음은 order and symmetry입니다. 오브젝트가 밸런스되어 있고 symmetrical하면 우리는 complete하고 whole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는 더 큰 전체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ynchrony입니다. 엘리먼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관련성이 높아 보입니다. 디자인에는 이처럼 심리학을 응용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형을 바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모호한 모서리 그림에서 루빈의 고전적인 가역적 형 바탕 착시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이미지의 중앙에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감각 자극은 일정하게 유지되어도 여러분의 지각은 꽃병과 마주보는 얼굴 윤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깊이와 크기의 지각입니다. 단한 깊이 단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깊이 단서는 한눈으로 보았을 때 깊이에 관한 정보를 낳는 장면의 여러 측면들입니다. 오른쪽 두 그림을 보시면 상대적 크기, 친숙한 크기, 선형 조망, 결의 기울기, 중첩, 그리고 이미지에서의 상대적 높이로 깊이와 크기를 지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은 자연스러운 반면에 아래 그림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래 에임스 방은 한눈으로 보았을 때 깊이와 크기에 대한 착각을 다룬 것입니다.
에임스 방의 실제 비례를 보여주는 도식은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의 벽돌은 두 측면은 평행하지만 뒤쪽 면은 사각형에서 벗어난 사다리꼴입니다. 편편하지 않은 바닥은 뒤쪽에 멀리 있는 구석에서 방의 높이가 다른 것보다 더 짧게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은 단원 깊이 단서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형 조망은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평행하는 선들은 먼 쪽으로 후퇴할 때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결 기울기는 텍스처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다소간 균일하게 패턴이 지어있는 표면을 볼 때 표면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패턴 요소들 간의 거리뿐 아니라 요소들의 크기도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미지에서 상대적 높이는 relative height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시야에서 더 낮게 있고 멀리 있는 물체들은 더 높게 있습니다. 중첩은 interposition이라고 하는데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부분적으로 가릴 때 가리는 물체가 가려지는 물체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안 깊이 단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입체적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야한 부등은 Binocular Disparity라고 하는데 두 눈 간 망막 이미지의 차이로서 깊이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다음은 운동 지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시각 시스템은 공간과 시간 둘 다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해야 됩니다. 배측 흐름, 축디업에 있는 시각 영역 MT가 운동 시지각을 담당합니다. 운동 지각 시스템은 눈과 몸의 위치와 운동을 고려해야 물체의 운동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 착시는 폭포 착시, 워터폴 일루전이 있고 공통 운명, common fate. 폭포 착시는 색채 잔여와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몇 초 동안 응시하고 나면 폭포 근처에 정지된 물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운동 잔여를 경험할 것입니다. 공통 운명은 게슈탈트 집단화 규칙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일련의 깜빡이는 불빛들을 하나의 전체로 움직이는 물체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현 운동은 공통 운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위치에서 매우 빠르게 연속하여 나타나는 교대되는 신호들의 결과로 경험되는 운동 지각입니다. 변화 맹시는 change blindness인데 사람들이 한 장면의 시각적 세부 사항에 변화를 탐지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무주의 맹시는 inattentional blindness로서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서 눈이 향하는 위치의 대상이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changed blindness 실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Imagine how much energy and brain mass it would take for us to remember every single person, place, or thing we encountered. The things that matter, a conversation with a coworker, your child's first step, would be drowned by a deluge of information. So when there are minor changes to the world around us, we often don't pick up on them. There are two similar phenomena at work. Inattentional blindness is the failure to notice something that's fully obvious right there in front of you when your attention is engaged on something or someone else. Change blindness is a failure to notice a difference between what's there right now and what was there a moment ago. Scientists such as Daniel Simon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have spent years devising experiments testing just how perceptive and unperceptive humans actually are. So we feel like we're aware of everything, that we're taking in all of the details, and that if something important happens, we'll automatically notice it. It'll capture our attention. The reality is that we often don't notice unexpected things because we're aware of far less of our world than we think we are. So how much or how little are we actually aware of? We decided to recreate one of Simon's most famous experiments to see for ourselves. Here's the setup. Our senior series producer Vin poses as a lost pedestrian and asks a passerby for directions.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skyline. Then we break the two up, walking through them holding a large sheet of wood. Now watch as I replace Vin. You might think people would notice the switch, but almost half the time they didn't. Of course, that means more than half the time they did.
We only tried the experiment 9 times, and by no means was it good science, but we were surprised 4 people didn't notice the switch. In Simon's original experiment, 7 out of 15 people didn't either. So w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can figure out the switch? When you look at another person, you encode what's relevant for what you're doing right then, in that case, giving directions, and you don't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that are irrelevant, say what color their shirt is or exactly how tall they are. As long as you are able to make sense of the meaning of the scene and roughly the main categories of that person, say their height, their age, what race they are, what sex they are, as long as those important things don't change, the meaning of the scene really hasn't changed and you're not going to notice that anything's different. Scientists have documented inattentional and change blindness since the 1970s, and while they allow you to focus your attention, this failure to see every detail can prove costly. Drivers often cause accidents because they overlook quick changes to their environments, such as pedestrians or cyclists. Faulty memories can wreak havoc during eyewitness testimony. The goal of vision isn't to build a photograph or a complete model of the world in your mind. The goal of vision is to make sense of the meaning of the world around you. Being aware of our limitations can help us adapt and compensate for them, allowing us to do things that prevent the really negative consequences that can happen due to failures of awareness. For example, Simons thinks that people might be willing to put away their cell phone when driving if they just understood the limits to their attention. Juries might realize that eyewitness testimony is far from ideal. And the next time you and a friend are fighting about the details of a past event, it's likely you're both wrong. Now that's something to remember. 다음은 inattentional blindness, 무지맹시 실험 사례입니다. I'm Dan Simons. I'm a professor in the psychology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I also have an appointment at the Beckman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My research here focuses on visual cognition, what we see, what we don't see, how much of our visual world we're aware of, how much we remember from one moment to the next. One of my best known studies was done with my collaborator Chris Chabris some years ago, and it was based on some much earlier work by our colleague Dick Neisser. And what we had was a video in which people were passing basketballs. So 3 people were wearing white shirts and they were passing a ball, and your task when you were watching the video was just to count how many times those 3 players passed the ball. We also had 3 players wearing black shirts passing their own ball, and you were supposed to ignore their passes. So as you're doing this task, after about 30 seconds, say, we'd have a person wearing a full-body gorilla suit walk into the middle of the scene, stop in the center, turn and face the camera, thump its chest, and then walk off the other side a total of about 9 seconds later. And what we find is that about half the people who do this simply don't notice the gorilla. When Dan asked me to be a part of this experiment, I thought, no way, people are totally going to see me. I'm a 400-pound gorilla. We'll ask them afterwards,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which they generally get pretty close to right. We then ask them, did you notice anything unusual? Did you notice anything other than the players? Did you notice anything walk through the scene? And they'll say no. So we ask them, did you notice a gorilla? And the response is typically, a what? So then the Simons guy says, you know, we can show you and not everyone's going to see you? Yeah, right. How can people not see me? I'm huge. I'm ferocious. I'm a 400-pound gorilla. What was he thinking? And we rewind the tape and show it to them again, and the reaction is typically, I missed that? It's shocking that you could possibly miss something as obvious as a gorilla. Of course, the people who noticed the gorilla are shocked that anybody could possibly have missed it, because it's right there in front of you. I walk in there, I walk in the middle, all these kids are running around throwing this ball around, I stand there, I thump my chest. Not once, not twice, 3 times I thump my chest. That's scary, man. What else are people gonna look at? You know, I'm big, I'm a gorilla, and they don't see me. What's up with that? This is the intuition we have, that if something important or distinctive or unusual, like a person in a gorilla suit, walks into our field of view, we'll automatically notice it. The reality is that only about half the people do. About 90% think they will. People are just so focused on counting those passes that they don't notice me. You know, I'm not trying to be subtle here. Even more remarkable, my colleague Daniel Memmert used the gorilla video in a study in which he had people wearing an eye tracker. And what that does is tells you exactly where they're looking as they're watching this video and counting the passes by the team wearing white. And what he found was that the people who missed the gorilla looked at it for up to a second. So they looked right at it, but still didn't see it. Looking isn't the same as seeing.
We have to focus attention on something in order to become aware of it. How do you think it makes me feel? You know, I'm trying to be intimidating. It makes me feel inadequate. The most consistent question we get is, are there some people who consistently notice the gorilla and other people who don't? So are there noticers and missers among us? And the reality seems to be no, that it's largely just a matter of a flip of the coin. We know when we've noticed something unexpected, but we're not aware of the times when we've missed something unexpected. The failure to notice people in gorilla suits is really a natural byproduct of something that we do quite well and that's very important to us, which is focusing our attention. We need to be able to filter out the distractions from our world and not let them interfere with our ability to do the task we're trying to do. The key is that when you're focusing your attention on one aspect of your world, you don't have an unlimited amount of attention to devote to other things. And we only see those things that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problem is that on occasion we filter something that we might want to notice, and we don't realize that we're doing that. That sort of mismatch between what we see and what we think we see is a really profound one that has all sorts of consequences for our daily lives.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옵티컬 일루전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Flat third dimension. Nothing appears abnormal about this Rubik's Cube until you realize it is a two-dimensional image. This illusion is created with a distorted perspective of an image that requires to be viewed at a specific vantage point to create the 3D effect. This is the same method used in the very popular 3D sidewalk art. The Ames Room. The Ames Room illusion creates a cartoonish and very intriguing effect of drastic size differences between people and objects. By tricking your depth perception with an irregular shaped room, the walls, ceiling, and floor align in a way that will appear normal at just the right angle. This causes everything else in the room to appear to warp in size. Following eyes. Here is a simple but very effective illusion that makes it look like these little guys are watching you. This is done by manipulating the way you see perspective and the brain's natural ability to pick out faces and patterns. The head is actually concave, and this sets up a contradiction in your brain to make it look like it's turning to follow you. The dress. Whether you see black and blue or white and gold, this dress has caused debate and confusion. Though the dress is indeed black and blue, it has become a popular example of color constancy. Depending on individual perception, as well as current room lighting, the dress can be seen as either black and blue or white and gold. Circle illusion. It is easy to assume that these dots are moving in a circular pattern. However, they are not. Each dot is traveling in a straight line while on its own path from one end of the circle to the other. By adding each dot one by one, you can see the illusion come into place. Motion illusions. These images are not animated, but they appear to be moving due to the cognitive effects of interacting color contrasts and shape positioning. If you're feeling skeptical, pause this video and watch as these images continue to wave, twist, and pulse. Animation illusion. This clever and old-timey technique creates a multiple frame animation on a single sheet of paper. By manipulating the mind and eye, these still images come to life using a simple graded card. Drop-off room. This 3D painted room is enough to trigger one's acrophobia, as it seems to be a massive drop-off. This painting was created by master of optical illusions, Regina Silveira, whose work often contains a larger-than-life bent reality. Yes, no. Artist Marcus Rates specializes in optical illusions with his mind-manipulating 3D creations. A prime example of his work is this sculpture of the word yes that can be read from one angle, but moved to another angle and it morphs into the word no. Backwards chair. This chair appears as normal as a chair can be at first glance, but just wait until this man has a seat. It might feel surreal at first, but this chair is actually built in a warped and irregular way that makes it look like it is facing one way, but in fact,
it is facing the other way.